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손등에는 반점들이 늘어났다. 몸 곳곳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자리하고 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숨기려 했다. 화장품으로 가리고 옷으로 덮고 없는 척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삶의 증거라는 것을. 상처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상처를 인정하는 사람과 상처를 부정하는 사람. 상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늘 완벽해 보이려 한다. 실패한 적이 없는 것처럼, 아픈 적이 없는 것처럼, 넘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숨겨져 있을 뿐이다. 상처 없는 삶이란 살아보지 않은 삶과 같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던 삶, 도전해 본 적이 없었던 삶과 다르지 않다. 상처는 용기의 증거다. 무릎에 있는 흉터를 보라. 어린 시절 자전거를 배우다가 생긴 상처다. 그 상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라. 요리를 배우다가 생긴 상처다. 그 상처는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는 증거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도 마찬가지다.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상처, 꿈을 쫓았기 때문에 생긴 상처,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생긴 상처. 이 모든 상처들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다. 무엇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다. 상처는 비겁함의 흔적이 아니라 용기의 훈장이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상처투성이다. 사업가들은 수많은 실패의 상처가 있고, 예술가들은 거절당한 상처가 있고, 운동선수들은 부상의 상처가 있다. 반대로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안전한 길만 걸었던 사람들이다. 물론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깊이가 없다. 이야기가 없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다. 들려줄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실패의 상처는 성공으로 가는 지도와 같다. 상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붙을 때 더 강해진다고 한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상처받은 자리는 처음에는 약해 보인다. 아프고 민감하고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 같은 상처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해진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다. 배신당한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실패해 본 사람은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 상처받을 용기를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 넘어질 각오를 하는 것이다. 실패할 각오를 하는 것이다. 상처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상처를 숨기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완벽해 보이고 싶어 하고 흠이 없어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다. 당신의 상처들을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당히 보여주라. 상처투성이인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완벽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의 특징이다. 상처는 연결의 고리다.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상처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킨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고 더 이해심이 많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 상처들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상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상처들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젊을 때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다. 아픔이 없는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만 찾아다녔다. 고통은 불필요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통 없는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 책에서 배운 지혜와 경험에서 얻은 지혜. 책에서 배운 지혜는 머리로 아는 지혜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 깊이가 없다. 실제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가슴으로 아는 지혜다.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깊이가 있다. 실제 상황에서 진짜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다. 실패의 고통, 상실의 고통, 좌절의 고통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다. 고통 없는 지혜는 물 없는 우물과 같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겸손을 가르쳐 주고, 인내를 가르쳐 주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 성공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 실패하고 나서야 겸손해진다. 고통은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가면을 벗겨주고 허상을 깨뜨려주고 본질을 드러내준다. 쉬운 길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 쉬운 길을 걷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편안함에 안주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한다. 근육도 저항을 받아야 강해진다. 편안한 상태로는 절대 발달하지 않는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저항을 받아야 강해진다.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고 고통은 성장의 동력이다. 고통은 선택의 기준을 바꾼다. 고통을 겪기 전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린다. 남들의 시선, 물질적 성공, 거칠애 같은 것들. 고통을 겪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건강, 가족, 진정한 친구, 내면의 평화. 고통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해 준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겨준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삶의 본질을 보게 해주는 것. 깊이 있는 사람을 보면 모두 고통의 흔적이 있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이, 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반대로 깊이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다. 말이 가볍고 생각이 얕다. 고통은 사람을 성숙시킨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진정한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 책에서 배운 위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를. 상처받은 마음만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평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통과 화해할 수 있다. 고통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고통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는 사람만이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
고통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고통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하게 된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시간은 고통을 지혜로 숙성시켜준다. 당장은 쓰디쓴 약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콤한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 그 고통이 훗날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대편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더 강해진 자신, 더 지혜로워진 자신을. 그 자신은 예전의 자신과는 다르다. 같은 상황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한다. 더 나은 버전의 우리로 만들어준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과 만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고통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배우는 것이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깊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통에서 얻은 지혜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그 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어떻게 세상과 연결하느냐가 다음 단계의 과제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온다. 책에서 배운 위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위로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모른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다르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한다. 공감의 깊이는 상처의 깊이에 비례한다. 얕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얕은 공감을 한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깊은 공감을 한다.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공감 자체를 할 수 없다. 남의 아픔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는 법이다. 출산의 고통을 남자가 이해할 수 없고 군대의 고생을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길의 험함을 안다. 상처는 마음의 문을 연다. 상처받기 전에 마음은 닫혀 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남의 일은 남의 일일 뿐이다. 상처받고 나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일처럼 느껴진다. 이혼을 겪어본 사람은 이혼으로 고통받는 이의 마음을 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절망감과 외로움을. 실업을 겪어본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이의 마음을 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겁고 답답한지를. 질병을 알아본 사람은 아픈 이의 마음을 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절실함을.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다. 순탄함은 냉정함을 만든다. 순탄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차갑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한다.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이에게 하는 조언은 공허하다.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일 뿐이다.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 이에게 하는 격려는 가볍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픈 이에게 하는 위로는 상투적이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고통 없는 삶은 공감 없는 삶과 같다. 상처는 타인과의 다리가 된다. 상처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킨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끼리 금세 가까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사람들끼리 쉽게 친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직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이유도 같다. 같은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상처는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그 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치유자들을 보면 모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정신과 의사 중에는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많다. 그래서 환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한다. 상담사 중에는 자신도 상처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중에는 자신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상처받은 마음만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한계를 인정하라. 하지만 모든 상처가 같은 것은 아니다. 비슷한 상처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자신이 겪어본 상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상대방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하다. 겸손한 공감이 진정한 공감이다. 상처의 서열을 매기지 마라. 사람들은 종종 상처의 크기를 비교한다. 누구의 상처가 더 크고 누구의 고통이 더 심한지. 하지만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상처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다. 작은 상처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일 수 있다. 큰 상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상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상처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단지 다름이 있을 뿐이다. 상처를 무기로 쓰지 마라.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무기로 써서는 안 된다. 당신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상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자랑이나 특권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상처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일이다. 상처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상처를 원망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더 차가운 사람이 된다. 세상을 적대시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한다.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된다.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 같은 상처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상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자의 책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할 책임이 있다. 혼자만 아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상처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상처는 개인적인 불행에서 공동체의 자산으로 승화된다. 위로의 힘. 상처받은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위로.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증명된 희망.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다. 마음의 특권. 상처받은 마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표면적인 위로밖에 할 수 없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다.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까지 볼 수 있다. 숨겨진 고통까지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상처를 나누는 지혜. 상처받은 경험을 나눌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를 나누는 것도 기술이다. 정확한 타이밍과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젊을 때는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실패는 인생의 종착역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이가 들면 그런 두려움이 줄어든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중요해진다. 체면보다는 실속이 우선이 된다.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실패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실패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가르침이 풍부하다. 성공에서는 배울 것이 별로 없다. 잘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자만에 빠지기 쉽다. 실패에서는 배울 것이 많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인다. 실패는 가장 정직한 피드백이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실패의 경험이 풍부하다. 그 실패들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선택지를 넓혀준다. 한 가지 길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그 길이 막혀야 비로소 다른 길들이 보인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된 것이다. 막힌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때마다 더 강해진다. 근육이 파괴되어야 더 강하게 재생되듯이 인간도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진다. 한 번 실패해 본 사람은 두 번째 실패를 덜 두려워한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여러 번 실패해 본 사람은 실패에 면역이 생긴다. 실패를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실패할 때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나고 위기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겸손을 가르쳐 준다. 성공만 해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실패를 겪으면 겸손해진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자만의 독을 빼주는 해독제다. 진짜 친구를 가려준다. 성공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 중에 진짜 친구가 얼마나 될까? 실패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 실패는 관계의 진실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분해준다. 실패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깨닫는다. 이것만으로도 실패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실패 후의 성공이 더 달콤하다. 쉽게 얻은 성공은 금세 시들해진다. 어려움 없이 이룬 것은 소중함을 모른다. 실패 후에 얻은 성공은 다르다.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안다.
감사함이 배가 된다. 고생 끝에 얻은 것일수록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더 큰 성취감을 준다. 고통 끝에 얻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 하지만 그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실패할 각오를 하는 것이다. 넘어질 각오를 하고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 없는 삶보다는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삶이 더 의미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가 자산이 된다. 젊을 때의 실패는 상처로 남는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된다. 나이가 들면 그 실패들이 자산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경험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실패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현명한 사람이 된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다. 모든 실패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 씨앗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실패를 단순히 좌절로만 받아들이지 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변곡점이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실패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든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이다. 받아들이는 지혜.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과 실패에 안주하는 것은 다르다. 실패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실패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실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하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모든 경험과 상처와 실패를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로 승화시킬 것인가가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의 상처는 용맹의 증거다. 그 상처 하나하나에는 조국을 지킨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무도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경한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얻은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상처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살아왔다는 증거가 새겨져 있다. 세상에 똑같은 상처는 없다. 똑같은 실패도 없고 똑같은 고통도 없다. 비슷해 보이는 상처라도 그 배경과 과정과 의미는 모두 다르다. 각자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있다. 이혼이라는 상처도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두 다르다. 실업이라는 상처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당신의 상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것이다. 상처는 개성을 만든다. 상처 없는 사람은 개성이 없다. 평범하고 밋밋하다. 깊이가 없고 매력이 부족하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독특하다.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고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있다. 상처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드는 요소다. 획일화된 세상에서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도자기도 완벽한 것보다 약간의 흠이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진정성의 근원이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말은 공허하다. 현실감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상처가 있는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게가 있다.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격려가 더 힘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사람이 주는 조언이 더 가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나온다. 숨기려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 한다. 완벽해 보이고 싶어 하고 흠이 없어 보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상처는 숨길 것이 아니라 당당히 보여줄 것이다. 물론 상처를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다. 상처를 무기로 쓰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상처는 연결의 도구다. 상처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 완벽한 모습보다는 진솔한 모습에 사람들이 더 끌린다.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마음을 연다. 같은 인간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상처를 통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내면을 보는 사람들을. 상처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 창조의 원동력이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은 상처에서 나왔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 가장 감동적인 음악은 이별의 아픔에서 나왔고, 가장 깊이 있는 문학은 절망의 경험에서 나왔다. 상처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창조력을 깨운다.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누구나 자신만의 창조력이 있다. 상처를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상처는 예술가의 붓이고 창조자의 도구다. 상처를 나누는 용기.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상처를 나눈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준다는 뜻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런 나눔을 통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상처는 지혜의 보고다. 상처 속에는 수많은 지혜가 숨어 있다. 그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상처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상처에서 배운 교훈들은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다. 살아있는 지혜, 실용적인 지혜다. 그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상처는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적인 아픔이 공동의 자산이 된다. 상처받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된다. 권리.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권리가 있다. 완벽하지 않을 권리, 실패할 권리, 넘어질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포기하고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 상처는 삶의 부산물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상처받지 않는 삶은 살지 않는 삶과 같다. 상처는 당신의 훈장이다. 이제 거울을 다시 보라. 주름과 흉터와 상처들을 다시 보라.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다. 도전했다는 증거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것들은 당신만의 훈장이다. 아무도 대신 받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영광의 기록이다. 상처를 자랑스러워하라. 당당하게 드러내라. 그리고 그 상처들이 주는 지혜를 나누어라. 당신의 상처는 당신이 살아온 삶의 아름다운 증명서다. 자의 특권. 상처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는 특권. 깊이 있는 위로를 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라. 그 특권을 활용하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라.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상처를 자랑스러워할 시간이다. 당신의 상처야말로 당신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인생의 훈장이니까.